자, 여러분들 앞에 화면 볼게요. 새로운 기능 만들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바꾸고 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 트라이 캐치 사용할 때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캐치 블럭이 익셉션으로 처리되게끔 그냥 뒀는데, 이거 사실 익셉션은 모든 예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녀석이라서 구체적인 처리 계획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익셉션만 떨렁 써놓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항목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트라이 블럭에 있는 이 형태가 변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는 아까 전에 우리가 눈으로 봤던 것처럼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고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게 좀 골라서 처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처리하는 상황이었다면 캐치 블럭을 하나 더 달아서 익셉션 블럭도 하나 있기는 해야 돼요. 세부적인 상황들,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들은 다 따로따로 검증을 하되 최종적으로 익셉션 블럭도 하나 있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넘버 포맷 익셉션 말고는 터질 에러가 없어요. 트라이 블럭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하나 수정을 좀 했고요. 이거는 다음 공유 때 변경되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MVC 패턴 구조 적용한다 그랬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거 기능을 하나 먼저 좀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이거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 기능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MVC 적용하며 여러분들한테도 할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기능 하나 만들 거고요. 지금 만들려는 기능은 이제 게시물 관련 기능이 아니에요. 아티클 관련 기능은 5가지 기능 다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CRUD라고 표현하는 CRUD라고 하는 이 녀석에 해당하는 기능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CRUD는 쉽게 설명하면 create, read, update, delete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쓰는 거고요. 읽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고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RUD는 게시판의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는 게시판은 그냥 CRU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RUD 기능을 만들어 라고 하면 게시판 만들어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관이 깊은 녀석인데, 이 CRUD에 해당하는 녀석들 우리가 기능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게시물 관련된 거는 더 이상 지금 당장은 추가할 게 없고요. 이제 멤버 관련, 회원 관련 기능을 만들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회원 가입을 만드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입력받는 데이터는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름 이렇게 4가지 정보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입력받은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회원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한다라는 건 나중에 우리가 로그인 같은 것도 만들 거란 얘기니까 당연히 저장이 돼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입력을 받고 회원 가입이 완료됐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진짜로 속으로는 저장이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하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증해야 되는 과정들이 여기 밑에 써놓은 얘네들인데, 자, 이 검증은 뭐냐? 일단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하는 지금 이 4가지 상황은 전부 다 필수 입력 항목이에요. 이 말인즉슨 뭐냐? 공백 같은 걸 입력을 했다면 얘는 안 된다, 제대로 입력해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또 띄워줘 놓고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나 엔터만 쳐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야, 너 이거 무조건 입력해야 돼, 그러면서 아이디를 다시 입력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어 내려오면 그때서야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입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이거 필수 입력 정보니까 너 이거 무조건 입력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백 검증을 좀 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된 거랑 비밀번호 확인 부분이 일치를 해야 돼요. 얘네가 일치하지 않으면 가입이 완료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검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2가지까지 다 처리가 완료가 됐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녀석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중복 체크. 이거는 뭐 우리가 어느 웹을 들어가도 회원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항상 있는 기능이죠. 아이디 중복 체크.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 체크. 간단하게 말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 자, 어떤 사람이 ABC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가입을 쭉 진행을 해요. 문제없이 입력을 해서 ABC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가입이 완료가 됐어요. 다른 사람이 이제 ABC라는 아이디로 가입을 하려고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 너 이 아이디 지금 이거 중복됐어. 이미 이 아이디를 쓰는 사용자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다른 아이디 써야 돼. 라고 다시 아이디 입력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화면이 없기 때문에 뭐 중복 체크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중복이 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력 단계에서 바로바로 끊어가며 보여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점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서 이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들여볼게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 건데 혹시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어요? 오케이. 일단은 네,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능은 일단 회원가입 기능이고 새로운 명령어를 또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if 분기를 하나 더 늘려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클 기능을 밑에다가 몰아놓고요. 자, 위에다가 멤버 기능을 좀 만들어 볼게요. 얘네들끼리는 else if로 엮일 거고요. 여기가 아티클 라이트가 아니라 멤버 조인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4가지를 받을 건데 일단 입력받는 4개는 우리가 게시글 입력받을 때 사용했던 것처럼 이거 그냥 그대로 비슷하게 활용을 할 거예요. 아이디 입력 받을 거고 비밀번호도 입력을 받을 거고 비밀번호 확인 입력 받을 거고 이름도 입력을 받을 겁니다. 변수들도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변경을 좀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입력받는 건 4개 다 입력을 적어 놨으니까 이제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멘트 보여줄 건데 그건 여기다가 보여주면 되겠죠? 이런 거 하나 보여주겠다 해주면 되고 여기는 그냥 LN으로 합시다. 자, 그리고 보여주는 건 다 했어요. 입력받고 보여주는 건 기본적으로 다 했는데 일단 저는 얘네 다 무시하고 이거 먼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진짜로 저장하기 위해 한 명의 회원 데이터를 우리가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도 우리가 게시물 객체에 보관하는 것처럼 멤버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다가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클 클래스 하나 복사한 다음에 멤버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 주고요. 가입일에 대한 데이터도 얘도 뭐 우리가 이미 유틸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죠. 그리고 네임 이렇게 그리고 게터 세터 같은 경우는 다시 만들어 주는 게 빠르니까 자, 이렇게 생성자도 손을 좀 봐주고요. 그 다음에 게터 세터 바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멤버 클래스 객체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는 끝. 그럼 이제 이 멤버 객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게시물한테도 번호가 있었듯이 회원들도 개개인의 번호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녀석도 초기값 잡아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 상황에서는 멤버 아이디를 1씩 증가를 시키는 게 상황이 맞으니까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아티클 조립이 아니라 멤버 조립을 해야겠죠. 그때 멤버 아이디부터 날짜 2개, 그리고 나면 로그인 아이디, 그다음 로그인 패스워드, 그다음에 네임. 여기서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같은 경우는 객체 조립할 때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검증을 위해 필요한 거지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비밀번호를 저장을 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멤버를 임포트를 할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멤버는 이거예요. 잘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articles의 add, 이거는 이제 게시물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회원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럼 articles한테 저장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members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을 했다면 members에 저장을 하는 걸로 코드를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멤버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입력 4가지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멤버 객체로 조립해서 멤버스에 저장하는 것까지 완료해요. 이러면 이제 뭐 로그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검증하는 것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필수 입력 정보기 때문에 공백에 대해서 검증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CMD한테 공백을 제거해라 라고 하면서 트림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CMD에 대해서 공백 검증을 하는 게 아니죠. 새로 입력받는 데이터에 대해서 공백 검증을 하는 거니까 애초에 각각의 녀석들에게 트림이 전부 다 들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이래야 입력을 받을 때마다 양끝 공백 제거해서 얘한테 들어올 거니까. 일단은 공백을 제거해서 받아놔야 이제 이게 공백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너 이거 아무것도 입력 안 했어 라고 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먼저 해주고, 자, 제가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이디를 입력을 하는데 아직 얘네가 안 떠 있어요, 화면에. 이런 애들은 아직 없는데 아이디를 입력하는 시점에 엔터를 쳐서 공백인 상태로 그냥 넘기려고 한다면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메시지 보여주고 여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이디 입력받는 거를.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코드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가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백업이 돼야 돼요. 롤백이. 지금 아이디 입력을 받고 저장을 했는데, 저장을 하기 전에 입력을 받은 걸 가지고 봤는데 문제가 있어.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아이디 입력 받으러. 그 말인즉슨 뭐냐면 얘네들을 반복문으로 가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런 과정이 없으면 코드가 내려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여기를 가고 있는데 다시 여기로 올려버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프로그래밍에서 그 어떤 언어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걸 하려면 while이라는 걸 써서 continue 같은 걸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입력받는 이 파트를 while문 안쪽으로 가져갈 거고요. 여기서는 조건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한 루프로 놓을 거예요. 이 아이디가 이제 넘어가도 돼, 비밀번호 입력 받으러 가도 돼 라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가둬야 되니까 얘도 무한 루프로 돌 거고요. 그 상태에서 입력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검증하는 겁니다. 로그인 아이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만약에 랭스가 0과 같아? 이러면 얘는 공백인 거죠. 얘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거예요. 문자열의 길이를 봤는데 0이니까. 그럴 때는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continue를 달아서 다시 아이디를 입력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if를 뚫고 나왔다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백이 아닌 어떠한 아이디가 제대로 입력이 됐다면 그때는 그냥 브레이크를 만나도록. 그러면 빠져나와서 비밀번호 입력 받으러 갈 거니까 문제 없겠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 로그인 아이디는 멤버 객체로 조립하기 위해 이쪽에서 사용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에러 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와일문 안쪽에서 선언된 걸로 바뀌었으니까 와일문 외부에서는 쓸 수가 없다. 그렇다라는 건 얘를 와일문의 바깥에서 선언을 한 다음에 여기서는 재할당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방식과 동일하게 비밀번호 쪽도 처리를 할 거예요. 비밀번호도 똑같아요. 일단 필수 입력 정보라서 무조건 다시 돌려보낼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비밀번호 확인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비밀번호 확인 같은 경우는 얘랑 일치하는지만 따져보고 일치하지 않을 때 다시 비밀번호부터 입력받게 한다면 공백 검증은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넣어주고요. 그러면 얘네들도 당연히 이쪽 과정이 필요하겠죠. 어차피 밑에서 패스워드 조립해야 되니까. 패스워드 체크 같은 경우는 굳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통일성을 위해 같이 좀 빼놓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기 전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랭스를 따져서 얘가 0과 같아? 그러면 필수 입력 정보랑 컨티뉴 또 하나 달아주고요. 그리고 뚫고 내려왔다, 문제가 없다, 그럼 비밀번호 확인 입력 받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일치하는지 따져봐야죠. 그러면 로그인 패스워드라는 녀석이랑 이퀄스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라는 녀석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문제 있는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하기로 했으니까 얘네가 같지 않으면 이 이퀄스의 결과가 false라서 false랑 false가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면 이때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올려보낼게요. 그럼 비밀번호부터 새로 입력을 받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if까지 무사히 뚫고 내려왔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니까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름을 입력받으러 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름도 똑같죠. 얘도 이제 필수 입력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얘도 똑같아요. 변수 처리 그다음에 while 이 두 개를 올려주고요. 검증해야죠. 그리고 문제 없다면 브레이크. 자, 이렇게 다 입력받고 내려왔을 때 이제 번호 증가시켜서 멤버로 조립하고 가입을 시키면 공백 검증은 끝나겠네요. 비밀번호 일치 검증이랑 그러면 멤버 조인 한다고 했을 때 입력 정보 못 넘어가 너. 그리고 입력을 하면 문제 없고요. 이것도 무조건 입력해야 돼. 입력하면 문제 없고요. 여기는 이제 틀리면 일치하지 않아. 비밀번호부터 다시 이렇게 틀려도 일치하지 않아. 정말로 일치를 해야만 이름으로 넘어갈 수 있고 얘도 공백 검증 잘 되고 있고 띄어쓰기도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되는 상황. 지금 여기에 적어드렸던 것 중에 아이디 중복 체크를 제외한 이 두 가지는 처리가 끝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관점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였어요. 자, 사용자가 아이디를 먼저 입력을 받아야 돼서 콘솔에 이렇게 떴습니다. 이건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떴어요. 이때 여기다 내가 뭔가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지금 최초 가입 상태니까 중복 체크나 이런 것도 어차피 기능도 없기도 하니까 문제 없죠. 근데 이러고 엔터를 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엔터를 쳤을 때 입력이 끝납니다. 입력이 끝났다라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글쓰기 상황 생각해보면 입력이 끝났다라는 건 다음 걸 입력 받게끔 또 출력되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린 지금 공백을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 게 나오지 말고 지금 공백이다, 잘못 입력됐다, 메시지 보여준 다음에 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코드가 얘 입력을 하고
내려가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처음에 우리가 글쓰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입력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여기부터 해야 돼. 라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반복문 없이는 못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우치셨어야 되고 반복문이 없으면 얘 입력 받았다 엔터 쳤다 그럼 무조건 밑에 코드니까 입력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로 돌려보내는 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continue break 이걸 사용해서 이제 while문으로 묶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돌려보내는 이 로직 이런 것들을 잘 떠올리셨으면은 사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일치 확인이야 뭐 너무 쉽죠. 얘랑 얘랑 두 개가 값이 같은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같은지를 보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때리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문제 상황을 걸러주고 밑에서 브레이크를 때려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러고 이제 중복 체크 기능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 주 수업 때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은 로그인과 로그아웃에 대해서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를 한번 그냥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세요. 명령어 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뭐 대충 멤버 로그인, 뭐 멤버 로그아웃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거니까 뭐 해볼 수 있는 분들은 기능을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겠죠. 로그인과 로그아웃에서 핵심 포인트는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램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누가 로그인을 하고 또 로그인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로그인 되어 있어 라는 것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로그인 상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요. 누군가 로그인을 하고 있어 라는 사실을. 그리고 회원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램이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누구야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웹은요 실제로 이렇게 로그인을 진행을 하면 얘는 나를 알아요. 그죠?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가 뜨죠?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화면이 없으니까 뭐 디테일한 기능까지는 못하더라도 흉내는 내볼 수가 있으니 이 콘솔에 띄우는 그 한계성을 가져도 최대한 한번 흉내를 내보자. 그럼 이 로그인 로그아웃에서는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이냐, 누군가 로그인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저장을 해놓을 것이냐, 그리고 그 저장된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 그게 키포인트가 될 건데 이거 말고는 사실 너무 쉬운 얘기라서 뭐 특별할 게 없는 기능이라서 자 그러면 아이디 중복 체크랑 로그인 로그아웃 다음 주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MVC 패턴에 관련된 것도 원래 오늘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다음 주 수업에 남은 이틀 동안에 같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회원가입 여기까지 진행한 거 코드는 또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 거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